저는 32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현실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가족은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셋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결핍은 제게 공기 같았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 부족함 속에서도 웃어야 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을 버렸어요. 도박, 바람, 그리고 배다른 자식까지. 그 모든 걸 겪은 엄마는 늘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 나 혼자서 너희 키우느라 죽을 맛이었다. 그 말은 제게 일종의 세뇌처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고생이 곧 내 책임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 생일 선물은 없었고 소풍날 도시락은 늘 초라했지만 그런 것쯤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 시절에 저는 착한 딸이 되는 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엄마가 힘들면 제 탓 같았고 엄마가 울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모두 포기했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수학과외도 친구들과의 놀이터도 사치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됐지.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족쇄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알바 3개를 뛰었어요. 편의점, 카페, 학원 보조.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바꿔드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우리 딸 덕에 살만 난다며 웃으셨죠. 그 웃음 하나에 저는 또 다음 달 월급을 다 바쳤습니다. 엄마의 미소가 내 삶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효도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숨이 막힐까? 엄마는 그 시기부터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루 5시간짜리 알바를 잠깐 하다가도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분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집의 경제는 여전히 힘든데 엄마는 점점 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는 제게서 나온 거였죠. 월급 날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한 푼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전기세랑 관리비는 네가 좀 도와줘야지. 그 말 뒤에는 항상 엄마 불쌍하지 않냐가 붙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면 나쁜 딸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25살쯤 저는 회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을 고스란히 엄마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엄마는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생계수단이 되었다는 신호였다는 걸. 26살에 드디어 독립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결심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부르더군요. 엄마 버리고 간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전화가 공포로 변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한숨부터 쉬게 됐죠. 지금 돈 좀 있니?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번엔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게 효도일까요? 아니면 인질극일까요? 저는 여전히 엄마에게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싫었지만 끊어내기가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내 엄마니까. 하지만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지치게 만들까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날부터 저는 효도라는 이름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오빠 생일이라 모처럼 가족이 모이기로 했죠. 이번엔 외식비가 부담돼서 엄마 집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저는 퇴근길에 정육점에 들러 수육용 삼겹살 5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평소 같으면 케이크도 제가 샀겠지만 이번엔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엄마, 케이크는 엄마가 사면 안 될까? 15,000원만 주세요. 제가 사올게. 엄마는 지갑을 뒤적이다가 12,000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것밖에 없다. 이걸로 사와라. 제가 웃으며 2만 원만 주세요 하자. 엄마는 문을 나서는 제 뒤통수에 대고 말했어요. 5,000원 남겨와라. 5,000원 꼭 남겨와야 한다. 그때 제 마음속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10년 넘게 엄마를 위해 썼던 돈.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생일에 선물 한 번 받지 못했던 기억. 그리고 늘 엄마 돈 없는 거 알지? 로 끝나던 대화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엄마, 오빠 모두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든 말든 카톡이 울리든 말든
그냥 손이 떨렸어요. 이게 불효일까? 아니면 내 생존일까? 그 경계선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가난이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일까? 생각해보면 엄마는 늘 불쌍한 사람의 역할만 했어요. 엄마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하다. 그 말은 늘 저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힘들면 내가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변해버렸죠. 그날 이후 엄마는 연락을 수십 번 했습니다. 너무한다. 피 한 방울 섞인 엄마를 버리냐? 너도 나이 들어봐라. 엄마 마음 이해될 거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제 그 말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엔 공허했어요. 매일 전화 오던 사람이 사라지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조용함이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불안하지 않았고 월급날이 되어도 통장을 내줄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 불쌍하지 않냐 대신 나 오늘 커피 한 잔 사 마셔야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낯설고 행복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엄마잖아. 용서해야 편해.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용서란 상대가 바뀔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결국 나를 다시 찌르는 일일 뿐이죠. 가끔은 후회도 됩니다. 엄마가 나이 들어 외로워질까 걱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외로움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평생 엄마의 남편 역할을 하며 살았던 인생.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엄마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겠죠. 돈이 있으면 좀 주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냐.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건 제 삶의 주도권이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아요. 월세가 비싸고 저축은 많지 않지만 이젠 누가 내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오롯이 내가 산 것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주변 친구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어요. 응,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엄마가 고맙다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 말 대신 돌아온 건 5천 원 남겨와라. 그 한마디였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효자가 된 대신 저는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제 삶을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작은 다짐 하나만 남아 있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내 아이에게는 결핍 대신 사랑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를 지킨 선택이었다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시월드 브레이커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시월드 이야기 유튜브에서 시월드 브레이커를 검색하세요.